재물에 관한 건 그것뿐입니다. 여기저기 끼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쉽고, 반지에 대한 건 이게 정답이니까. 이 시간에는 반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지에 대한 건 재물에 관한 것과 건강에 관한 것을 두루두루 말씀드리겠는데, 건강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좌우가 있는데 우측은 항상 동양학에서는 재물, 돈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지는 우측에 끼는 게 좋은데, 우측에도 보면은 상냥이란 게 있고, 둘째 손가락엔 상냥이고 첫째 손가락에는 소상이란 혈이 있습니다. 그 상자는 장사상자인데 상나라 때 최초로 상업을 시작했다, 이래서 글자가 연유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지는 우측에 껴야 되고, 또 상냥이나 소상 이런 절은 금에 해당됩니다. 오행에서 금이 재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일치하고, 금이고 금이 재물이고, 소상, 상냥 이런 게 상, 재물 이런 걸 의미하고, 그런 혈이 금지는 음지에 있고, 그래서 우측에 금지, 음지에 반지를 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근데 음지는 끼기가 뭐하죠. 그래서 금지에 끼는 게 좋다. 근데 금지에 반지를, 무슨 반지를 끼야 되냐면은 은반지를 끼야 된다는 거지. 금지는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는 데입니다.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는 양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은 양이고 은은 음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음의 에너지로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폭발력을 가지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손가락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측 금지는 플러스 에너지가 나온다. 앞서도 강의 내용 중에 프랑스에서 발전해서 일본에서 역수입된 PIA 이론이라고, 프랑스에서 발전됐으니까 조금 과학적인 것도 있겠죠. 음양오인적인 건 또 일본에 와서 발전이 되고 현 이론 중에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상냥이나 소상이 금의 혈이고, 거기가 정혈입니다. 우물정자. 우물은 샘 솟는 거잖아, 그죠? 상업이나 재물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샘솟게 돼 있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샘솟지 않겠죠?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침을 놓든지 지압을 하든지 항시 터치를 해준 건 반지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에너지로 해서 양, 음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면 음반지를 끼야 되는 거예요. 금반지를 끼면은 태화한다. 양양이 빠를 때도 있고 음이 빠를 때도 있지만은 꾸준히 끼야 되는 데는 음양이, 그러니까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사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사귀고 나면은 더 좋아지듯이, 남자끼리는 쉽게 좀 사귀고 여자끼리는 좀 쉽게 사귀지만은 남녀는 좀 오래 걸리지만은 나중에는 좋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상냥이라든지 소상이라든지 이런 글자도 말이죠. 손가락에 있는 혈의 글자인데, 이것도 앞서 영종도 이야기할 때 영종도가 길령, 마루종자, 지금 마루가 깔리듯이 조선 효종 때 영종도가 됐는데 그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우연히 매치가 된다는 건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금지에 은반지를 끼시면은 재물복이 많이 생기고 좋다는 겁니다. 여러 이런저런 게 있는데 정리하면 제일 깔끔하고 제일 무난하고 제일 폭발력이 높습니다. 그럼 나머지 손가락은 어떻게 할 거냐? 반지를 끼고 싶을 때 안 껴도 되는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몸에는 좌우의 경렬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일치 안 합니다. 맥박이라든지 기운이, 힘이 일치 안 한다. 정확하게 일치하면은 무병장수하고 안 죽어요. 조금 수치가 차이가 조금 나면은 건강한 사람이고, 차이가 많이 나면은 아픈 사람이거든. 그래서 한의사들이 체크를 해보면은 아픈 사람들은 좌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렬이.
그걸 전문으로 하는 한의사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좌우 균형이 안 맞을 때 오른쪽이 태과일 수도 있고 왼쪽이 태과일 수도 있고, 손가락은 항상 정렬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물이 샘솟던 말이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아주 좋은 효과를 보듯이 마찬가지로 다이나믹하게 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다른 손가락들, 일단은 재물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데입니다. 다른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은 금반지나 은반지, 또 빨간 비치 반지 이런 걸 끼죠. 그러면은 균형이 확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만약에 반지를 껴야 된다, 여기에 껴야 된다, 여기에 껴야 된다 하는데, 만약에 허실, 양쪽을 허실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여기가 허한데 금반지를 꼈다, 이러면 좋은 효과를 보겠죠. 근데 허한지 실한지 이거 잘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금반지를 꼈다, 그러면은 다행히 좋겠죠. 그런데 여기가 실하다, 그럼 균형이 이쪽으로 쏠린 거거든요. 금반지를 끼면은 더 무너진다는 거지. 균형이 더 아플 수 있다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다른 쪽에는 허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반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끼고 싶을 때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 할 데가 없어요. PI요법을 제대로 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이 소멸된 이론이고, 일본에서도 그게 많이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할 데가 별로 없어. 한의원에 가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끼고 싶을 때는 은반지, 금반지를 같이 끼는 거예요. 중풍 예방을 할 때 그런 치료법을 많이 쓰거든요. 같이 이렇게 당기고 미는 걸 같이 한다는 거지. 그러면 중풍이 안 걸리고 머리에 이상이나 심장에 이상이 안 온다. 결론이 뭐냐면은, 다른 손가락에 반지를 낄 때는 항상 금반지, 은반지를 같이 껴야 된다. 특히 이 부분은 심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관여를 하는 결리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새끼손가락에 금반지, 은반지를 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렇습니다. 반지는 아무 손가락이나 끼면은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다, 더 아플 수가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근거 없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한 거는 오른쪽 검지에 반드시 끼라. 오른쪽은 동양학에서 재물입니다. 항상 오른쪽은 재물이고 동양학에서. 그리고 이게 다 폭발력이 있려면 검지에 은반지를 껴야 된다. 재물에 관한 건 그것뿐입니다. 여기저기 끼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쉽고, 반지에 대한 건 이게 정답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